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크리스마스 날 유튜브로 인사를 드리는 초롱부동산 TV 소장 방희선입니다. 또 이런저런 사이트를 들여다보다 보니까 질문이 딱 한 줄로 간단하게 올라와 있는 질문이 있는데요. 부담부 증여 시에도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건 재개발과 만약에 연관을 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초롱부동산 앞에 대연 3구역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연 3구역에 이주비가 실행이 돼 있는 조합원 입주권을 아니면 일반 분양을 하고 나중에 3월 29일 날 1차 이제 그 중도금이 실행이 될 건데요. 중도금이 실행이 되고 난 그 이후에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부모님 명의인 걸 자녀 명의로 넘겨받을 그런 경우에 부담부 증여가 발생이 되는데요. 한번 밑에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지요? 라고 되어 있지요. 요에 대한 답변부터 밑에 나와 있는 글을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재개발 지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주비 대출, 그 다음에 중도금 대출, 요런 게 이미 대출이 부모님 명의로 실행이 되어 있는 그런 대출을 낀 입주권을 넘긴다라고 가정을 하고 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정가가 종전 부동산의 가격 1억짜리 입주권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럴 때는 이주비가 한 60% 정도, 그러니까 6천만 원 정도는 이자를 조합에서 대신 납부를 해주면서 조합원들은 이자 부담을 일단은 하지 않죠. 그러면서 집을 지을 동안에 어딘가에 살다 오세요 하고 실행되는 게 이주비 대출이에요. 그러면 소장님 재개발 지역에 우리 안 그래도 지금 부모님 계신 집이 이제 뭐 철거할 거라고 집을 비키라 하는데 안 그래도 이주비 신청하라 하는데 부모님이 돈이 있으시거든요. 이럴 때도 이주비 대출을 받아야 되나요? 라는 질문들이 가끔씩 들어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주비는 신청해 두셔야 됩니다. 더구나 무이자인 이자 한도까지는 이주비는 무조건 일단은 신청을 해 두세요. 무이자 한도까지는. 요즘은 재개발 지역이 어떻게 지금 바뀌어 있냐면 감정평가액만큼 뭐 60% 50%가 아니라 감정평가액만큼 거의 100%죠. 100%에 해당되는 금액을 이주비로 지원을 해주는데 그 중에 일부는 무이자, 그 다음에 일부는 유이자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구역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유이자는 이율이 꽤 높아요. 거의 뭐 신용대출급의 어떤 그 이율들이기 때문에 거의 뭐 5%에서 한 7, 8% 이상 그 사이에 금리로 유이자가 적용이 되는데 요걸 우선은 내지 않고 나중에 후불이자로 내다 보니까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죠. 근데 처음 신청할 때는 그 이주비 대출은 그냥 100% 다 신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렇게 해뒀다가 나중에 파실 때 이자가 부담스럽게 느껴진다 이런 분들은 만약에 뭐 50% 50%라고 하면 유이자 50%는 상환을 하고 무이자만 승계를 받고 그거는 혹시 중간에 팔 때는 매수하시는 분이 선택을 할 수 있는 폭이 있기 때문에 선택 여지를 가지는 게 좋겠죠. 자금이 뭐 돈이 좀 간당간당해서 이주비를 100% 지원을 받으면 살 수 있겠는데 만약에 50%밖에 안 된다 그러면 돈이 모자라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선택의 폭을 위해서 100% 신청을 일단은 다 하셔서 이주비는 대출을 받으시고 그 중에 매수가 선택을 하도록 나중에 정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오늘은 살펴볼 게 그 이주비 대출이 아니라 그렇게 이제 실행한 대출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대출이 있을 때 원래는 누군가에게 팔았어요. 이 집을 팔면 대금을 받으면서 이분 명의의 대출은 다 상계가 돼야 되잖아요. 상환이 돼야 되거든요. 돈을 다 받았어 상환하든지 아니면 내가 이미 그 돈만큼 받았으니 그 받을 잔금에서 대출액만큼 제하고 대신 대출 명의를 넘겨주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양도를 하거든요. 양도를 매매를 할 때 그렇게 넘깁니다. 대출들을. 근데 중요한 건 누가 그렇게 집을 사가면 그렇게 탁 하면 되겠는데 아들한테 이 집을 주기로 했단 말이죠. 그럴 때 이제 요걸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아들이 부모님이 이주비까지 시행되어 있는
대연 3구역을 넘겨받는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재개발을. 그럴 때 넘겨주는 부모님이 정여자예요. 우리가 용어가 머릿속에 들어와야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넘겨받는 수정자가 예를 들어 자녀입니다. 자녀. 그러면 소장님, 정여는 뭐고 매매는 뭐예요? 이것도 또 궁금하시죠? 정여는 간단하게 명의가 넘어가는데 돈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거예요. 매매는 매매 금액만큼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이라도 돈이 정확하게 자녀 통장에서 부모님 통장으로 돈이 건너가고 이러면 정여가 아니라 매매로 정리를 하시면 되고, 뭐 10억짜리라도 돈이 하나도 건너왔다 갔다 안 하고 명의만 넘어오기로 한다. 그러면 정여를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세금 관계를.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그러면 소장님, 정여를 하는데 부담부 정여는 뭐예요? 이게 또 궁금하시잖아요. 부담부 정여. 여기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국세청 사이트에. 부담부 정여란 정여자가 아까 이게 부모님이랬죠. 수정자, 자녀에게 자산을 정여하면서 돈이 왔다 갔다 안 하고 명의를 넘겨주면서 당해 재산에 담보된 정여자의 채무. 정여자는 아까 누구랬습니까? 원래 가지고 있어서 넘겨주기로 하셨던 그 부모님의 정여자의 채무. 부모님이 이미 이주비 대출은 다 받아서 썼습니다. 이미 돈을. 근데 그건 이제 집 명의를 넘겨주면서 대출도 같이 넘기는 거예요. 자녀한테. 정여자의 채무, 이주비 대출을 자녀가 그대로 인계하는 것을 부담부 정여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주비 대출만큼 또 돈이 다 건너와야 되는데 그 돈을 받아서 부모님이 이주비 대출 받았던 거를 갚으면 되는데 돈이 안 건너오고 대출도 아들아 나중에 이건 다 네가 갚아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돈을 받아야 될 걸 안 받은 거죠. 받아서 대출을 갚아야 되는데. 그런 거를 부담부 정여 계약이라고 해요. 부담부 정여 계약으로 정여자 아까 부모님이랬죠. 부모님의 채무를 수정자, 아들이 인수하는 경우에는 부모님의 대출을 아들이 넘겨받을 경우에는 정여 가액 중 그 채무에 해당하는 이주비 대출에 해당하는 돈만큼 이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 채무에 상당하는 부분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봅니다. 돈 대신에 대출을 홀딱 넘긴 거죠. 그래서 사실상 유상으로 그냥 무상이 아니고 돈 받고 그냥 넘긴 걸로 치는 거예요. 그 아들이 대출을 가져가고 부모님 대출이 사라지니까 그냥 돈 받고 아들한테 대출 넘긴 걸로 보는 거예요. 따라서 정여자는 그 부모님은 채무에 상당하는 이주비라고 가정할게요. 이주비에 상당하는 자산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있습니다. 세금 내야 됩니다. 이주비 대출 있는 거를 자녀에게 넘긴다. 이주비 대출만큼은 부모님이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근데 부담부 정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 차익 계산식. 그러면 부담부 정여에서 어느 것만큼이 양도세를 내는 양도 차익에 해당되는가? 그거는 양도 가액 이꼴 이제 채무액인 거죠. 넘기는 돈이 이주비 대출이 만약에 6천이었다. 이주비 대출이 6천이었다. 요 6천이 양도 가액인 거예요. 6천이. 집은 예를 들어서 뭐 한 2억에 넘겼다라고 합시다. 나머지는 다 피나 그 나머지 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다 정여 금액에 포함이 될 거고요. 대출에 딱 해당되는 간평이 1억이라고 할 때 6천만 원에 해당되는 요 이주비 대출 요거에 대해서는 요게 양도가액이고 요게 채무액인 거죠. 그 이주비 대출 자체를 양도가액으로 보겠습니다. 그럴 때 양도가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주비 대출이 6천이면 6천이 양도가액. 뭐 취득가액은 원래 그 간평액이 1억이었습니다. 그 취득가액은 당일 자산의 취득가액. 감정평가는 1억을 받았지만 예를 들어 아버지가 뭐 한 10년 전에 이거를 5천만 원에 샀다라고 가정을 하면 당일 자산의 취득가액은 5천만 원이겠죠. 5천만 원. 요거 곱하기 정여가액. 정여를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넘기는 게 뭐 한 2억 보태가 3억에 넘긴다라고 합시다. 그 중에 이주비 대출이 6천이에요. 6천. 그러면 3억 분의 6천 제일 처음에 샀던 5천에다가 요렇게 분모 분자를 곱한 게 부담부 정여에 해당되는 양도에 해당되는
취득가액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양도가액 6천에서 빼기 이렇게 구해서 나온 그 금액 비율이 있겠죠. 그만큼이 이제 취득가액이 되는 거죠. 계산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전체 양도가에서 이주비에 해당되는 거, 그거를 최초의 취득가액에다가 곱해서 비율로 환산을 하면 요 이주비 대출 넘기는 부담부 증여분의 이제 취득가액이 구해집니다. 근데 부담부 증여를 하는데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인 경우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비과세가 당연히 되겠죠. 이렇게 저렇게 막 계산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집 하나만 있어요. 넘겨주는 그 대연 3구역 입주권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아무리 계산해도 아버지가 원래 갖고 계셔서 그 하나 넘겨줘도 원래 비과세라고 하면 양도세는 뭐 계산할 게 없죠. 비과세니까. 이게 그런 뜻입니다. 이해 다 되셨습니까? 간단하게 계산하면요. 부담부 증여는 대출액 일으킨 만큼이 부담부 증여인데 부모님이 1주택이 아니고 만약에 다주택이다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그 대출액을 제외한 나머지만 증여 처리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재개발 지역에 이제 이주비를 신청하세요라고 하면 신청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반드시 신청을 해 놓으세요. 그래야 중간에 매매가 됩니다. 똑같이 예를 들어 뭐 같은 평형을 신청해서 똑같이 피해가 5억이 같다라고 하면 피 총액 다 넘어가야 되고 간평이 만약에 2억이라고 하면 하나는 이주비를 60% 신청해서 1억 2천에 무이자로 대출을 쓰고 있고 하나는 대출 쓰는 게 없어요. 그럼 하나는 돈을 이주비가 하나도 없으니까 7억을 내야 되고 하나는 1억 2천을 뺀 5억 8천만 원만 소기자금을 준비하면 똑같은 프리미엄 5억으로 할 수 있는 감정평가 2억짜리 집이 되니까 이주비를 신청해놔야 부담이 없겠죠. 이게 또 재개발 지역의 부담부 증여와 연관해서 이주비 신청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크리스마스 날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또 내일 또 바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